이제 세 번째 고민이에요. ADHD인데 사교육 시켜도 되나요? 이거 학원 선생님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ADHD 아동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상담 오면 ADHD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려요. 그 이유는 이미 전 세계는 테드 강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ADHD와의 어떤 일종의 싸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ADHD와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에 대해서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지금 현대의 ADHD는 기질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이 아이들의 뇌에 전두엽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면서 온 기질적인 ADHD가 아니라 후천적 ADHD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접한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유전적인 ADHD라면 부모 중에 한 분은 ADHD 성향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병원에 가면 보통 집중력을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4가지,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중에서 한 개 영역 정도가 낮게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은 ADHD 경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정신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약을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죠. 그 이유는 이건 이제 학원 선생님이시니까 아셔야 될 정보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나라가 ADHD 약물 흔히 콘서타라고 불리는 약물을 대치동에서 엄마들이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약물이라고 막 아는 의사들한테 처방받아 먹이기 시작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1990년대부터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되게 심한 약물인데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관리하냐 지금은 그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분류하면서 관리를 심각하게 하는 것처럼 지금 ADHD 약물도 보건복지부에서 근거 없는 처방, 그러니까 ADHD가 아닌데 처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스캔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ADHD 경계야. 그럼 이거 약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사에 걸렸을 때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기록에 다 남기십니다. 지금 경계에 있는데 약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 코칭을 받고 계시면 선생님이랑 충분히 3번, 4번에 걸친 상담, 또 담임 선생님과의 객관적인 어떤 담임 선생님의 모니터링을 다 들으시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과잉 행동 또는 집중력 저하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다시 오십시오.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약물을 써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ADHD 약물은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약물이냐, 똑같은 약물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이 휴대폰에 중독되는 이 여자아이의 케이스도 한 번은 어머님이 주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충동 성향이 있느냐, 집중력이 안 되느냐, 감정 조절이 안 되느냐 몇 개 항목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ADHD 가능성 질문들에 체크를 해보시고 병원에 와서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접근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ADHD 약물도 콘서트를 처방하는 병원도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인제약, 명인제약 많이 쓰는데 내성적인 ADHD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ADD라고 부르는데 이런 ADHD 아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물을 딱 맞는 약물을 찾아서 적정한 양을 쓰면 ADHD 아동들은 아주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다만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속이 메스꺼리는지 식욕이 떨어지는지 지금 이걸 먹고 뇌가 좀 조이는 느낌이 드는지 두통이 있거나 어떤 불쾌감이 있는지 우울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스캔해 봐야죠. 사실 이것들을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 ADHD 아동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세요. 없다 보니 정신과 선생님들이 주시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신과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되시거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환자를 한 명 보면서 1시간 이상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죠. 보통 10분, 길어야 15분, 짧으면 5분 정도 상담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환자의 보호자가 똑똑하게 다 정보 수집을 한 상태에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게 이 시도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느끼는 절망감 너무 크고 학원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뭔가 학습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들어올 때 대략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교실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8명, 뭐 아주 소규모 학원들은 5, 6명을 놓고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 ADHD 아동 하나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의 수업을 끌고 가시는데 너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 수업에서 배제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끌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건 뭐 저의 고민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학원을 할 때. 그래서 ADHD 아동인데 사교육을 시켜도 되냐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사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제로 이 아동들이 ADHD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건 개인의 아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이 정보를 이 강의에서 오픈해 드린 것처럼 ADHD에 대한 일종의 공부가 좀 되셔야 돼요. 이건 전두엽 발달에 관한 문제인 거지 정신과적인 질환의 문제가 아니다. 전두엽 발달이 좀 미숙하고 더딜 뿐인 거지 이거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가능한 거다. 그리고 만 남자 25세, 여자 23세의 전두엽 발달이 완전히 발달할 때까지 약물과 상담을 병행하면 누구보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학원생들이 사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 이상의 정보를 이 ADHD 아동의 부모들에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권하셔야 되고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좀 없애드려야 되죠.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약물을 먹고 나서 아이가 수업 중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수업하면서 주의 집중력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그 학습의 수행 능력이 이만큼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눈맞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스캔하시고 메모하시고 문자로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든 부모들하고 교류하시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건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도 되게 보람 있는 일이고 하나의 인생을 구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사교육 선생님이시니까 학원의 마케팅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왜냐하면 어디서도 안 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디서도 안 되는 아이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학원이라 이건 거의 뭐 잘 진행됐을 땐 거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좋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 모든 케이스를 공개해 드릴 수 없는데 이런 기적도 일어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이렇게 부모님과 가르치는 선생님과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하는 사람과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이런 기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ADHD 아동들이 ADHD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박탈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케어 받을 수 있냐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겠죠. 공교육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질 못하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공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 자신의 우울감도 지금 해소하시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행정 업무도 너무 많고 아이들을 일일이 모두를 다 돌보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심지어는 막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수업 중에 보는 아이들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서 사실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 사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는 조금 수업에서 자유로운 원장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